다음은 이제 리더십과 조직인데요. 사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혹은 이제 리더 입장에서 부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갖춰야 할 게 바로 리더십이죠. 예, 그리고 회사를 꾸려가는 어떤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입장에서 리더십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사람을 대하고 리드하는 바탕이자 기업이라는 집단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도 대단한 명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벅스 창업자 책입니다. 하워드 슐츠죠. 하워드 슐츠가 창업을 하고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후배한테 경영을 물려주고 회장으로 물러납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스타벅스는 매장이 1만 2천 개까지 늘어나고요.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던 2006년 무렵부터 방문하는 1인당 지출액이 미세하게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2007년 여름부터는 급격하게 방문객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워드 슐츠는 전 세계 매장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를 떠올립니다. 스타벅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졌다. 이 책은 회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장에서 방금 갈아낸 원두에서 나는 어떤 풍부하고 중후한 커피향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효율화를 앞세워서 원두 가루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매장에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냄새가 강한 치즈가 들어간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커피 냄새를 지우는 거죠.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리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인테리어를 간소화하고 또 매장의 증가 속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바리스타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미리 만들어 놓은 커피를 내놓는 매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소비자 기관이 실시한 커피 맛 평가에서 스타벅스는 맥도날드보다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햄버거 패스트푸드를 파는 맥도날드보다 점수가 낮은 겁니다. 거의 충격이었죠. 그래서 다시 하워드 슐츠가 CEO로 복귀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역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으로 계승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이나 전술로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할 것과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커피 품질이고 하나는 직원 처우입니다. 커피 품질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아까 봉투에 담아서 배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원 처우는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한국하고 달리 그 공공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하죠. 그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에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봉을 억대 연봉자도 암에 한번 걸리면 치료비 되느라고 탕진하고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들한테 양질의 건강보험을 제공해 왔거든요. 스타벅스는 직영 매장을 전 세계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을 다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하고 다르죠. 하워드 슐츠는 이거를 알고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건강보험 등의 처우는 후퇴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직원들을 일단 안심시키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심시키는 거죠. 슐츠는 그리고 즉각 실행한 가능한 대책도 잇따라 실시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국 7,100개의 매장을 동시에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13만 5천 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날 하루로 매출이 엄청나게 날아갔죠. 대신에 커피 품질은 향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이 원두 비율을 혼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요. 또 커피 원두를 매장에서 갈아내도록 해서 매장으로 돌아갔죠. 1시간이 지난 드립커피는 버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30분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기기도 다 고성능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매장도 과감하게 폐쇄하죠. 한 600개 정도를 줄이는데, 그리고 이제 커피 공급하는
공급망 체인도 개선을 합니다. 또 하나를 했는데 이제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스타벅스한테 바라는 개선 아이디어, 이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끔 스타벅스 아이디어.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이 사이트 개설 24시간 만에 아이디어 7,000건이 모이고요.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4만 1,000건의 아이디어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스타벅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돌아온 거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고객의 심리적 안정성을 중요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이제 유지한다는 건데, 이게 구글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조직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원이 실수를 해도 회사는 이렇게 가혹하게 뭐 벌칙을 주거나 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리고 기회를 준다, 이런 걸 중요시 하는데 하워드 슐츠도 충분히 이것을 실행한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작 커피를 팔면서 대단한 혁신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리고 스타벅스를 향해서 경영 전문가들도 이런 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얘기도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슐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스타벅스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피플 비즈니스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창업자인 자신이 어떻게 다시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창업자의 강점은 회사의 바탕이 되는 벽돌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성공에 필요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판단하죠. 반면에 외부의 신선한 관점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스타벅스다움이라는 가치관 덕분에 급속도로 이제 글로벌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그들 다음을 잃어버려서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철저히 추구함으로써 부활하게 되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표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레이 크록입니다.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책인데, 이분은 세계에서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52세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1954년에 52세였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인데. 근데 지금도 52세에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무려 70년 전에 새로운 걸 도전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 레이 크록은 관절염하고 당뇨병을 앓았는데요. 그래서 당남 전부, 그 다음에 갑상선의 대부분을 떼어낸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라는 것을 시작하죠. 이분이 맥도날드의 사업자입니다. 이 레이는 52세까지 종이컵과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에 밀크쉐이크 6잔을 만드는 그 밀크쉐이크 기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8대를 돌리는 매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매장이길래 이렇게 믹서기를, 이 사람은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매장의 시스템을 본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돈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요식업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뛰어들기를 합니다. 이 원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켓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쏘아 올리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로켓을 쏘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이 크록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매장 개수를 늘리면서도 이제 품질을 균등하게 하는 법을 확립을 합니다. 뭐 햄버거 대학을 설립해서 거기서 인증받은 사람만 매장을 열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상품 개발 연구소를 만들어서 메뉴별로 조리 시간, 그 다음에 조리 방식, 이런 걸 이제 표준화하죠. 맥도날드의 역사는 품질 표준화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제 레이 크록은 또 고객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이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이 크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의 웃는 얼굴이 맥도날드의 이미지 그 자체다. 그래서 매장의 스태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레이 크록이야말로 맥도날드는 피플 비즈니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요즘 한국에 봐도 굉장히 이제 적용될 만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맥도날드가 경쟁사를 다 뿌리칩니다. 그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식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는 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폭리를 취한다고 굉장히 비난들이 많은데 레이 크록은 처음부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별 회사를 따로 찾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회사, 뭐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 근데 매장 수가 처음엔 작으니까 거래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설득을 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개수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너희 회사도 커질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 좀 불편하겠지만 좀 사업을 좀 참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맹점주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훌륭하게 보여지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가맹점주들한테 식자재를 판다. 그러면 내가 이익을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이 가맹점주가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트너한테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 이거는 뭔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근데 이 원칙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마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뭐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래도 해서 이제 경영이 악화돼서 없어지는 것도 많고요.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후발주자들이 쫓아온 업체들 중에 독과점 시비에 걸린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냥 맥도날드 로고, 그 다음에 어떤 표준화된 조리법, 서비스, 이거 매뉴얼만 제공하고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만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고사를 하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네, 대단한 성견 지명이 있는 건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벤처 사업 하려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레이 크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그렇다고 무모한 일에 달려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미친 짓이죠.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걸어야 할 때도 있죠. 무엇인가에 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위험, 합리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건 도전의 일부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벤처 정신의 상징입니다. 네, 뭐 조금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맹점주들 중에 백만장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대학 교수, 군인, 학자, 셀러리맨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사업가 이런 평가를 듣는 건데요. 나중에는 굉장한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성공을 묻는 비결을 묻는데 이 대답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냐면요.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자의 낙오자로 가득하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 전능한 힘을 가진 것은 끈기와 투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 크록이 저자는 5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을 뒤흔들 모험에 뛰어들었고요. 사업가로서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꿈을 품었으며 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네. 혹시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사업도 상관없고 뭔가 새로운 취미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시로 시작하냐 혹은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